25달러.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가 기기 한 대를 팔아챙기는 순수익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기준 하루 42만 달러로 치솟은 해상운임과 국제결제망의 사형 선고가 이 알량한 숫자를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금융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단 하나의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정학적 충돌이 아닙니다. 2026년 3월 6일 현재 전 세계 공급망에 숨통을 쥐고 있는 자본과 마진의 잔혹한 생존 게임입니다. 우선 돈의 흐름을 역추적해 보겠습니다. 500달러짜리 스마트폰 한 대를 해부해보면 제조업의 비참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지불한 500달러 중 280달러는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모듈,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같은 핵심 부품 값으로 날아갑니다. 30달러는 베트남이나 인도의 조립 공장으로 가고 15달러는 순수한 물류 비용입니다. 여기에 도매상과 소매상이 가져가는 유통, 마진 80달러, 그리고 마케팅 비용 40달러와 세금 30달러를 빼고 나면 결국 샤오미나 오포 같은 중국 기업의 손에 떨어지는 돈은 고작 25달러 남짓입니다. 단 3%에서 5%에 불과한 얇은 얼음판 같은 수익 구조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25달러의 완성품 마진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들은 폰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직접 만들어 공급하기 때문에 부품값 280달러 중 무려 90달러를 자신들의 주머니로 다시 가져옵니다. 남들이 얇은 마진에 허덕일 때 수직 계열화라는 철옹성을 구축한 삼성은 한 대를 팔 때마다 경쟁사보다 4배 이상의 수익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공포가 시작되는 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준 런던 발틱 거래소에서 발표한 화물선과 유조선의 하루 임대료는 42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면서 늘어난 3주의 추가 운송 시간을 이 얇은 마진에 대입해 보십시오. 스마트폰 한 대당 15달러였던 평균 물류비가 순식간에 30달러 이상으로 폭등합니다. 25달러를 남기던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폰을 팔면 팔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적 파산 상태에 직면한 것입니다. 물류비의 폭주가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물리적으로 박살냈습니다. 하지만 치명상은 물류가 아닌 금융에서 터졌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폭발하면서 이란이라는 연간 1600만 대 규모의 거대한 시장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과거 이란 시장의 80%는 미국 제재를 피해 들어간 중국 브랜드의 동무대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180도 역전되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스스로 이 황금어장을 포기하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스위프트, 즉 국제은행 간 통신협정망에서 비롯된 금융의 공포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을 향해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만약 중국 제조사가 단돈 25달러의 마진을 벌겠다고 무리한 거래를 계속하다가 국제달러 결제망에서 퇴출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글로벌 비즈니스 전체가 즉사하게 됩니다. 겨우 25달러를 얻기 위해 수백억 달러짜리 기업의 목숨을 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물류비 폭탄과 결제망 차단이라는 완벽한 폭풍이 중국 브랜드들을 중동에서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6일 오늘 아침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심장부인 호르무즈 해협은 거대한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운송량의 20% 하루 2천만 배럴이 통과하는 이 좁은 바닷길이 막히면서 150척 이상의 초대형 유조선들이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런던 거래소에서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81달러 선에서 위태롭게 요동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봉쇄가 길어질 경우 115달러를 가볍게 돌파할 것으로 경고합니다. 중동의 사막에서 발사된 미사일 한 발이 어떻게 아시아의 첨단 반도체 공장과 스마트폰 시장을 뒤흔드는 나비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그 잔혹한 연결고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반도체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기술의 결정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반도체 산업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집어삼키는 거대한 에너지 괴물입니다. 대한민국에 위치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단 한 곳이 하루에 소비하는 전력량은 약 1기가와트에 달합니다. 이는 중형 원자력 발전소 1기가 뿜어내는 전기를 통째로 쏟아부어야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극자외선 노광 장비 한 대를 돌리고 거대한 클린룸의 온습도를 24시간 내내 완벽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전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기업들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에너지가 무기화되는 시대에 누가 더 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느냐가 생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공장들은 그동안 지방정부의 보조금과 값싼 석탄 발전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중국 내부의 전력난이 가중되면서 이들의 생산 비용은 걷잡을 수 없이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이 끊기거나 전기요금이 폭등하는 순간 웨이퍼 생산 라인은 멈춰서고 수백억 원의 손실이 실시간으로 발생합니다. 반도체 제조 원가에서 전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면서 중국의 기술 굴기는 에너지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난 것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이 끔찍한 에너지 인플레이션의 폭풍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삼성은 장기 전력 공급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정비 구조라는 강력한 방패 덕분에 글로벌 유가가 춤을 추고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해도 평택 공장의 전기 요금은 당장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쟁사들이 매일 변동하는 에너지 청구서를 보며 공포에 떨 때 삼성은 이미 정해진 예산 안에서 안정적으로 메모리 칩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피해가는 이 고정 에너지 비용의 마법은 결국 제품의 최종 가격 경쟁력으로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이 차이는 스마트폰 시장의 권력 구도를 완전히 재편하고 있습니다. 전력 비용 상승으로 인해 대만이나 중국의 파운드리에서 칩을 위탁 생산해야 하는 오포나 비보 같은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부품 구매 원가가 크게 치솟았습니다. 이들은 퀄컴이나 미디어텍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더 비싼 값에 사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품을 자체 생산하고 고정된 에너지 비용으로 라인을 가동하는 삼성은 이 혼란을 틈타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첨단 기술 전쟁의 진정한 승패는 나노미터 경쟁이 아니라 누가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요새를 구축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025년 4분기 중동 스마트폰 시장의 성적표는 그야말로 극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540만 대를 출하하며 점유율 36%를 기록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41%나 폭발적으로 성장한 수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중심으로 애플과 삼성의 합산 점유율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브랜드들이 결제망의 공포와 물류비의 압박에 짓눌려 스스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거대한 공백을 삼성이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인 것입니다. 이 지역은 이제 연간 5,480만 대가 팔리는 거대한 황금어장으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중동 시장의 진짜 패권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에릭슨 모빌리티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이른바 메나 시장에서 오지 통신망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약 5천만 개의 오지 연결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통신망이 빨라지면 자연스럽게 고성능 반도체를 탑재한 기기에 대한 수요가 폭증합니다. 삼성은 2024년부터 갤럭시 AI를 전면에 내세우며 온디바이스 AI 시장을 개척해왔습니다. 인터넷 연결 없이도 스마트폰 내부에서 실시간 통역과 사진 편집, 그리고 통화 요약을 처리하려면 고대 역폭 메모리와 최고 사양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필수적입니다. 부품과 완성품을 모두 쥐고 있는 삼성에게는 완벽한 놀이터가 열린 셈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독주 체제에 예상치 못한 거대한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습니다. 화웨이에서 분리되어 미국의 제재를 교묘하게 피해간 브랜드, 바로 아너의 무서운 질주입니다. 2026년 3월 현재 최신 소매 데이터에 따르면 아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 200만 대를 팔아치우며 전년 대비 128%라는 경이로운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린 샤오미나 오포의 빈자리를 단순한 저가 공세가 아닌 프리미엄급 성능으로 무장한 아너가 무서운 속도로 잠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미국의 제재망을 우회하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며 중동 시장의 새로운 포식자로 떠올랐습니다. 결국 2026년 중동 스마트폰 시장의 진짜 전쟁은 삼성이 중국의 빈자리를 얼마나 더 주워 담느냐의 얕은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체적인 AI 생태계와 부품망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삼성전자와 미국의 제재를 비웃으며 돌연변이처럼 성장한 아너의 정면 승부입니다. 프리미엄 수요가 탄탄한 아랍에미리트의 마천루부터 가성비를 쫓는 이라크의 뒷골목까지 새로운 지배자가 되기 위한 피말리는 영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대중의 손에 쥐어주느냐에 따라 이 수십조 원짜리 시장의 주인이 영원히 결정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극적인 변화의 중심에는 공급망이라는 거대한 체스판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와 해상 운임 폭등이 겹치면서 과거 중국 중심의 공장 일변도 전략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독약으로 변했습니다. 스마트폰 한 대를 만들기 위해 평균 70여 개 국가의 부품과 설계가 얽혀 들어가는 현대 산업에서 단일 국가의 생산 라인을 올인하는 것은 자살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30%의 마진을 기대하던 중국의 대규모 조립 공장들은 이제 통제 불능의 변수들에 갇혀버렸습니다. 물류가 막히고 부품 조달이 지연되는 순간 그들의 얇은 수익 구조는 즉각적으로 붕괴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의 무서운 큰 그림이 빛을 발합니다. 삼성은 단순히 부품의 수직 계열화를 이룬 것뿐만 아니라 생산 기지의 지리적 다변화라는 압도적인 요새를 완성했습니다. 현재 삼성 스마트폰 물량의 60%는 베트남의 거대한 생산 기지에서 쏟아져 나오며 나머지 물량 역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의 노이다 공장에서 연간 1억 대씩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거대한 축은 중국 대륙에 갇힌 경쟁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중국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폭발할 때 베트남과 인도에서 동시에 물량을 쏟아내며 시장의 공백을 순식간에 메울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인 셈입니다. 특히 인도의 노이다 공장은 중동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완벽한 전진 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해야 하는 끔찍한 해상 운송로를 거치지 않고도 아라비아해를 가로질러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항구로 스마트폰을 직송할 둘 수 있습니다. 물류가 마비된 경쟁사들이 수십만 달러의 항공 운임에 피눈물을 흘리거나 배송 지연으로 텅 빈 매장을 바라볼 때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는 인도에서 출발해 중동의 진열대를 실시간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 물류 시간의 단축은 곧바로 수십 %의 이익률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두바이 지역 본부를 중심으로 한 치밀한 유통망 장악력입니다. 중동 현지의 거미줄처럼 구축된 이 물류 인프라는 단순히 전화기를 파는 것을 넘어 메모리와 디스플레이 같은 부품 납품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반면 퀄컴의 칩과 중국 내륙 공장에 목숨을 걸었던 샤오미나 오포는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수출까지 모든 단계에서 비용 폭탄을 맞고 침몰 중입니다. 2026년 글로벌 정보기술 산업의 패권은 어떤 칩을 썼느냐가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조립해 가장 짧은 물류망으로 소비자에게 꽂아 넣느냐에 달렸습니다.